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는 소식부터 오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 전쟁의 위험을 낮춘 자신의 치적을 강조하는 자리에서 이 북한에게 비핵화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원치 않지만 만약의 경우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달았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조롱한 적이 있는데 다시 이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뉘앙스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경고 수위를 높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연말 시한을 상기하면서 선제적 결단을 촉구한 상황에서 미국 역시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대답의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회담 제의를 계속해서 일본이 거부를 해오다가 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입에서 나온 건데요. 네. 어제 열린 정부 여당 연락회의에서 이 아베 총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스촨성 청주에서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개별 양자 회담을 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우리 정부와의 만남을 거부해왔고 또 두 정상이 지난달 4일 태국 방콕에서 만났지만 환담 수준에 그쳤죠. 따라서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이후 첫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달 2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이 나고야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로 사실상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다는 소식 자체는 반갑게 들리기는 합니다만, 마주 앉는 데서 더 나아가서 간극까지 좁힐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인데요. 어떨까요? 네. 이 아베 총리는 일단 원론적으로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북한 문제 등 지역 정세와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든지 수출 규제 조치 해제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에 대해서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를 할지가 총리의 관심사인데요. 문제는 일본 외무성이 계속해서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음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현재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온 우리 정부는 소송 당사자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원칙 하에 해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측과는 여전히 간극이 상당히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홍콩 인권법을 발효시킨 데 대해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중국이 먼저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사실은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던 부분인데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 2일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의 항공모함에 홍콩 입항 요청을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군용기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본부를 둔 NGO 5곳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군용기와 그리고 항공모함의 입항을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제재를 아마 중국 측에서 해 나갈 겁니다. 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제재 대상이 된 NGO들이 불법 단체로 규정이 되고 또 이들 조직과 관련이 있는 홍콩과 마카오의 미국 외교관들도 추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내놨는데요. 이 보도에서는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그러니까 해당 NGO 직원들이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요. 또 이들 단체의 홍콩 내 활동도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홍콩 내 영향력을 완벽하게 줄이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또 하나가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거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미국 의회가 이미 또 이 법안을 가결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미 의회에서 이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면 관련 기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관련이 있는 미국 개인과 기업의 중국 진입을 막겠다고 중국이 이미 선포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 화춘잉 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 같은 글로벌 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심에 흔들림이 없고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 수호에 대한 의지도 변함이 없다면서 앞으로 정세에 따라서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중국의 반격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 미중 무역 협상이 1단계 합의가 지금 아직도 안 된 상황인데 그렇죠.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온 것도 있을까요? 네, 이 양국이 지난달 10일과 11일 고위급 무역 협상을 통해서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을 했죠. 하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당시 1단계 합의에 따라서 미국 측은 기존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지 시각으로 2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추가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투트랙 전략을 좀 쓰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은 합의하길 원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도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며 시간에 밀려 무조건적으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협상 대표는 지난달에만 3번이나 통화하면서 1단계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정부가 미국과 홍콩 문제로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이 3일 대만 빙과일보가 최근 여론조사 기관 댄퉁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 집권당인 민진당 후보인 차이잉원 총통과 또 러닝메이트인 라이칭더의 조합이 5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편 경쟁자인 친중 성향의 한거위 가오슝 시장과 장산정 전 행정원장 조합이 얻은 지지율은 19%에 그쳤는데요. 이 차이 총통은 사실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6월 이전에는 한거위 후보에게 상당히 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이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것이 차이 총통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차이 총통은 홍콩은 일국 양제의 실패 사례를 하면서 대만은 일국 양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경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만의 제조업 경기 지표 등이 호조를 보이는 것도 차이 총통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만의 총통 선거가 다가와서인지 중국의 선거 개입 논란도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호주 언론에 따르면요. 중국 스파이인 왕리창이라는 사람이 호주 정부에 망명 신청을 하면서 차이 총통의 재선을 막으려고 지난해 11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밝힌 내용을 좀 보면은 이 차이 총통 낙선을 위해서 2,500억 원을 들여서 SNS 계정 20만 개를 개설을 했고 그리고 한거위 국민당 후보에게는 약 33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를 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서 우자오시의 대만 외교부장은 과거 의혹만 무성하던 중국의 대만 침투 공작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하면서 이 스파이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을 하는 모습이죠. 네. 하지만 이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왕 씨는 2016년 이 우리나라 돈으로 7억 7천만 원의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전과자라면서 그의 법정 판결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중반에 불과한 왕 씨가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서 그토록 중요한 공적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기껏해야 간첩 끈앞으로 불과할지 모르는 청년을 기다렸다는 듯 반중 여론몰이에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팔 소식인데요. 네팔에서 축제를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현지 시각으로 3일부터 이틀간 네팔 남부 바리아푸르의 가디마이 사원에서 가디마이 축제가 열립니다. 네. 네, 이 네팔은 물론 인도에서도 몰려오는 수십만 명의 참가자들 대부분이요. 소, 염소, 닭 등 가축이라든지 비둘기, 쥐 등의 가축을 제물로 바치면서 이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축제가 어떤 거냐면 5년마다 한 번씩 힌두교의 여신인 가디마이를 기리는 의식인데 힌두교 신자들은 이 자신이 직접 가져온 동물이 도살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제물로 바친 동물이 끔찍하게 도살되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고 있고요. 네. 지난 2014년에 열린 행사에서는 무려 20만 마리의 동물이 도살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워낙 비판의 목소리도 많고 사실 좀 끔찍하다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 네팔 대법원도 지난 2016년 정부가 유혈 사태 금지에 나서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인도 국경 당국이 이번 축제를 앞두고 이 네팔로의 동물 이동을 단속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단속도 하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디마이 여신에게 동물의 피를 바치면 집안의 재앙을 막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굳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힌두교 사원의 승려들 역시 굳이 신도들의 이런 행위를 막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네팔의 동물복지 네트워크 회장인 마노즈 가우탐은 축제 기간 희생된 동물의 고기와 가죽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축제가 계속 열리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당국이 법원의 명령보다 개인의 믿음을 더 위에 둔다면서 이 당국이 동물 사육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